안녕하세요. 오부장입니다. 오랫동안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한번 쫙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고서 많이 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자세히 보셔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플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신고기한은 22년도 2기 7월부터 12월인 것이니 요거는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서입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로 나눠서 신고를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신고를 하죠. 이 샘플은 이제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의 기본 사항들이 나열이 되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한번 보면 과세 표준, 과세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그다음에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과세 영역이 있고 영세 영역이 있습니다. 과세 안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나 일반세금계산서나 합계잔액 시세표걸로 합계잔액이 아니라 부가세 합계표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서 발급 부분이 이제 공급가는 얼마이고 그의 10%인 세액은 얼마이다라고 이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매입자가 그러니까는 공급을 했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요. 그래서 매입자는 매입공제 받아야 되는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 했을 때 이제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온 부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꼭 세금계산서만 적격증빙이 아니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던 사항들을 또 기록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 없이 그냥 현금으로만 거래한 것들도 성실하게 신고합니다. 이렇게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간주임대료, 즉 보증금에 대한 수익도 같이 요 안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영세율은 이렇게 보면 영세율입니다. 세율이 0인 거죠. 보통 수출 업체들이 이것을 이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내가 예정신고 때 깜빡하고 누락한 매출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번에 확정 때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손세 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손이 하나 있네요. 매출은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매출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대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나는 그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이 매입한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질 않아. 0 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그 시효가 3년, 5년 뭐 각 건마다 있는데 그 시효가 지나고 나면은 나는 이제 이 매출은 내가 그 당시에 매출이었지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매출을 안 보겠어요. 취소. 왜냐하면 매출을 신고했으면 세금을 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손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이렇게 딱 더해서 이제 3억 500의 매출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딱 10%가 안 떨어지는 건 얘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은 내가 남한테 받아놓은 세금은 이거예요. 납부해야 되겠죠. 네,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은, 즉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한테서 사온 거, 이거는 일반 매입, 일반적인 내용이죠. 우린 3억 8천이나 사왔고 그에 따른 부가세에 내가 3억 8천 이미 3,800을 이미 돈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이제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많이 투자하는 기간에 있어. 그런 경우에 건물을 샀거나 기계를 샀거나 어떤 투자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매출은 거의 없고 막 매입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부가세를 다 환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하도 커서 환급 금액이 크면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명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별도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도 내가 예정 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누락했어요. 확정 때 내가 이렇게 넣어서 공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하려면 매출도 하나도 누락하지 않아야 하고 매입도 최대한 받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매입자 발행 생명서도 여기도 하나 같이 있습니다. 매출은 매입자가 발행을 해서 그런 거고 또 그거의 상대처가 아마 매출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에 나머지 혹시 이제 여기서 말하지 않는 다른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들은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은 이쪽에 또 명세서로 또 따로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뭐 세액면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뭐 현금영수증 등등 다른 적격증빙을 취합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매입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작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 이렇게 매입을 했고 세금도 이렇게 부가세도 이미 내놨어요. 남한테 이미 줬죠. 그래서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오늘 말이 꼬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3억 중에 나는 한 1억 원어치는 사실은 내가 사기는 했는데 세금을 공제받지는 못할 것 같아. 그 1,000만 원 정도는 왜인지는 뒤에 명세서에 작성을 또 합니다. 왜 나는 샀지만 공제받지 못하는지, 그 다음에 차감. 그래서 이렇게 남한테 받아놓은 세금과 내가 공제받아야 할 세금은 이렇게이다. 그래서 그 차액인 180은 요번에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는 거죠. 남한테 받아놓은 거랑 내가 이미 내놓은 거 합쳐서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경감이나 공제세액 세금을 좀 깎아줄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 기록이 될 거고요. 그 외의 것들, 예정신고의 미환급. 예정신고 때도 환급 받아야 될 게 있었다면, 이제 확정신고 때 한 번 더 이제 확정 짓고, 이제 이 금액을 같이 정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예정고지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 신고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신고했던 부가세의 반절 정도를 나라가 그냥 큰 차이 없으면 이렇게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냥 고지서로 여기는 556만 원을 이미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번에 실제적으로 봤더니 한 180만 납부해야 되는데 내가 500이나 납부를 했네. 그래서 여기에서 빼고 나는 이제 300을 환급받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환급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5천만 원 미만이면 여기다가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그럼 바로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만약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일자를 넣고 폐업일이 속한 2월 25일 아마 한 달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과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과세 표준 명세서를 이렇게 요것들은 제 요금액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금액.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변서 받았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마다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겠죠. 각 업종별로 얼만큼의 매출을 했는지 한번 알려줘 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사실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에 어찌 보면 약간 영업외 수입 같은 거죠. 주로 영위하고 있는 매출 외에도 또 혹시 매출성이 있었다면 여기다 기입을 해줘.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의 재무제표 상에 매출 또는 영업의 수익 정도의 이 값이 맞아야 합니다. 딱 그래야 나중에 소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게 표지의 첫 번째 장이고 한번 두 번째 장 한번 봐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녹색을 칠했던 7번, 12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 명세서. 그래 예정신고에 누락했다는 합계는 앞에 나왔어요. 이제 세금을 다 계산하는 표에는. 근데 그거에 대한 상세하게 한 번 더 알려줘. 매출 뭘 누락한 거야? 과세에서 한 거야? 영세에서 한 거야? 이렇게
예, 세금계산서 거래했던 거야, 세금계산서 거래 안 했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영세는 세금이 없으니까 예, 이렇게 회색으로 예, 값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매입한 거에 대해서도 뭘 매입을 공제를 안 받았던 거니 이렇게 이런 것들은 또 다 각각의 명세서가 따로 있습니다. 별첨으로 첨부되는 신고 서류들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 이제 그 밖에 네가 공제받을 것들이 뭐야? 이 14번 앞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하죠. 매입세액. 그래서 그 밖에 사항들이 뭐가 있어? 아, 신용카드로 했던 거야. 신용카드로 일반 매입도 있었고 고정자산을 살 수도 있겠죠. 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본.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면세, 계산서 거래분에 대해서 일부 법에 의해서 매입을 했다라고 의제해서 좀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 기초생활품에 대해서 해주는 사항이 있어요.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재활용은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뭐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사업 전환 매입세 공제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간이과세자가 이제 매출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반 과세자가 되는 순간 그러면 간이과세자 시절에는 매입 공제를 하면 0.5%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만회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전환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일부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챙겨보실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요거 그 다음에 재고 매입세 공제. 네, 제가 요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아마 찾아보시면, 자신이 케이스가 있으시면 찾아보셔서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제 대손세,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대손 처분 받은 세에 요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은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앞쪽에 아까 전에 55만원, 대손세액 가감 이것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공급을 했는데 매입자가 돈을 안 줬어. 그래서 나는 이 매출에 대한 취소야 라고 이제 나라에 신고를 하면 이 나라에서는 그래? 그러면 알겠어 하고 세금을 다시 돌려주죠. 매출에서 까서. 그럼 이 나라에서는 다시 얘한테 물어봐요. 야, 너 돈 안 줬다며. 맞아? 근데 너는 이 세금계산서 받아서 매입공제 받았더라. 다시 내놔라 하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거일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가 마이너스 쳐서 한 번 더 너는 다시 토해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알겠어요. 토해낼 수도 있고 토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토해내고 난 다음에 저 다시 그 사람한테 갚았어요. 다시 저 공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예, 변제받은 세액을 다시 나 변제했으니까 다시 매입세 공제해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따로 한번 다뤄보면 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돈을 안 내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이제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또 다양한 사항이 있어. 이것도 별도 명세서가 있습니다. 신고서가. 대표적으로는 뭐 사업과 무관한 매입 내지는 뭐 차량 매입, 네, 승용차 매입 같은 경우가 이런 것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이 혼용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샘플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 금액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겠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라는 것은 공급할 때도 세금이 없고 그래서 면세에 해당하는 매입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한 매입분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따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공제, 전자신고세액 공제, 확정신고 때 이렇게 성실히 신고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10,000원을 까줍니다. 요것도 꼭 챙겨보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해당한다고 하면은 이제 적용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명세서 각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수정 신고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저희가 추징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가산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수계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이런 이 칸에 값을 담을 일이 없게끔. 다음에 또 내려오면 이제 면세 사업 이제 수입 금액. 자, 이거 우리는 부가세 신고는 사실은 과세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플러스 영세에 대해서도 같이 세우면서 끊기 때문에 보여주지만 면세 사업에 대해서도 볼륨은 좀 알려줘. 너희들이 어느 만큼의 매출 내고 있는지. 그래서 부동산에서 주거용. 주택은 사실 면세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임대가 있었어요. 매출이 6억 원어치 정도. 그리고 여기에 해당할 만한 또 이제 면세가 1200 정도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볼륨만 알려줍니다. 네. 계산서는 발행의 의무가 꼭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것을 증명하는 건 보세요. 계산서 발급. 예, 계산서는 사실 부가세 신고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별다를 게 없이 위에는 지금 엄청 상세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계산서 네가 발급한 게 얼마야? 8천이요. 그럼 네가 다른 데서 받은 거는 100만 원이요.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물론 명세서는 따로 제출하기는 합니다만 더 깊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면세에 대한 매출 6억이나 되면서 발행한 건 8천밖에 안 되니?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계산서여서 사실 매입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매입해 가시는 분들도 계산서를 꼭 챙겨야 할 거는 아니에요. 네, 적격증빙에 의해서 받아가기는 하죠. 그래서 요것들이 매칭이 안 되는 것만큼이 어찌 보면 현금 거래인 건 거죠. 예. 그래서 나라에선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재무제표상의 매출과 비교를 합니다. 법인세 때도 요것을 같이 크로스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6억이랑 앞에 있었던 과세에 대한 3억 이 두 개가 우리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 외 수익 정도의 합계과 맞아야 하고 그게 맞지 않는 금액들은 무엇인지도 소명해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소득세 신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꼬이긴 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 아마 실무에서는 일단 막 입력하는 일이 이제 아주 실무자들은 그게 대부분일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입력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 신고서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할 만한 일이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실무자가 아예 끝까지 신고서까지 완료해 보는 것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올게요. 안녕.